반갑습니다. 엔토홍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바로 센지랩인데요. AI와 빅데이터를 가지고 사이버 세상의 위협을 추적하는 아주 똑똑한 보안 전문 기업이죠. 근데 이 센지랩이 말이죠. 기술력이라는 아주 뛰어난 두뇌는 가졌는데 이걸로 돈을 버는 근육이 좀 부족해서 그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업 전략을 완전히 180도 바꾸면서 정말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센지랩이 어떻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7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1경원에 가까운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사이버 범죄 때문에 매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피해액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상이 안 가는 규모죠. 바로 이 거대한 위협이 센지랩이 싸워야 할 전쟁터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숨어있는 땅이기도 한 겁니다. 센지랩의 핵심 무기가 바로 이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줄여서 CTI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바이러스 하나 막는 걸 넘어서요. 수많은 위협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누가, 왜,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내고 심지어 미래의 공격까지 예측하는 기술이에요. 말 그대로 사이버 보안 세계의 두뇌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사이버 보안 환경은요, AI가 등장하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야말로 새로운 전쟁터가 됐습니다. 생성형 AI가 참 양날의 검 같아요. 공격자들은 이 AI를 이용해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정교한 악성 코드를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방어하는 쪽에서도 더 강력한 AI 기반의 보안 솔루션이 절실해졌다는 뜻입니다. 센지랩에게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큰 기회 요인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은 좋은데도 센지랩은 그동안 좀 고전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력한 기술이라는 두뇌는 있었는데 이걸 수익으로 연결시키는 근육이 너무 부족했던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기 파란색 막대, 그러니까 매출은 꾸준히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쪽 붉은 선을 보세요. 영업이익은 계속 적자예요. 기술력으로 물건은 어떻게든 팔았는데 정작 회사에 남는 돈은 없었던 겁니다. 아니, 왜 돈을 못 벌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2022년 매출의 무려 98%가 수익성이 낮은 시스템 통합, 즉 SI 사업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SI라는 게 쉽게 말해서 그냥 남의 시스템 구축해주는 일이라 마진이 거의 안 남거든요. 정작 진짜 돈이 되는 핵심 기술, 그러니까 CTX나 MNX 같은 솔루션 매출은 2%도 채 안 됐으니까요. 이건 뭐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던 거죠.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지랩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사업 모델 자체를 뜯어고치는 대대적인 전략 수정에 나선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부족했던 근육, 즉 영업과 파트너십 역량을 키우는데 모든 힘을 쏟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연구실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고 직접 시장으로 나가서 싸우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그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첫째, 직접 팔지 않고 총판 모델로 바꾸어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단숨에 확보하고, 둘째, 일본 시장을 발판 삼아서 본격적으로 해외로 뻗어나가고, 마지막 셋째,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우리 기술력이 이 정도다라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는 것. 계획이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죠? 이 새로운 전략들 중에서도 앞으로 센지랩의 미래를 이끌어갈 가장 강력한 두 개의 엔진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 시장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인데요. 이 부분 좀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센지랩의 두뇌, 그러니까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부터 한번 보시죠. 이 비교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글로벌 경쟁사들은 고객사가 수만 개에 달하는데 센지랩은 단 80여 곳의 고객사만으로 오히려 더 많은 미확인 공격 그룹을 추적해내고 있습니다. 이건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한다는 뜻이고요. 그야말로 자신의 체급을 뛰어넘는 엄청난 기술적 우위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바로 일본 시장입니다. 현지 파트너사랑 계약을 맺고 일본의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의 가벼운 MNX 솔루션을 판매하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당장 내년 1분기부터 눈에 보이는 매출이 발생할 걸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확실한 성장 동력인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엔진은요. 이건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이 쓰는 윈도우의 보안 기능에 센즈랩의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단순히 매출이 얼마 늘어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센즈랩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증해주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전략적인 변화들이 재무적으로는 과연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드디어 모두가 궁금해하실 흑자 전환 시나리오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키움증권 리포트에 나온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이익 레버리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 마진이 거의 안 남는 SI 사업으로 100억 버는 것보다 이제는 마진이 아주 높은 솔루션으로 10억만 벌어도 회사 이익에는 훨씬 더 큰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조금만 늘어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미래의 칙치를 더한 영업이익 추이를 한번 보세요. 계속 마이너스에 머물던 이익이 드디어 2026년 극적으로 플러스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모든 전략적인 변화가 바로 이 하나의 반전을 위해서 달려온 겁니다. 흑자 전환까지의 여정을 이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4년은 변화를 위한 과도기를 거치고요. 2025년에는 일본 매출이 더해지면서 적자폭을 크게 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본격적인 솔루션 매출 확대로 흑자 전환에 성공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각 단계별로 어떤 동력으로 성장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죠.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죠. 하지만 만약에 일본 시장이라는 단기 성장 엔진과 마이크로소프트 협력이라는 장기적인 게임 체인저가 모두 계획대로 착착 돌아간다면 센즈랩은 과연 단순한 턴어라운드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이버 보안 대장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요.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